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금요일마다 뵙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좋은 분들 나오셨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의뢰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빨간 마우라의 사나이로. 감동받아갖고 네. 진행자께서 소중하고 귀중하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요즘 너무 괴로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사실 어제 오전에 저희가 7시 좀 넘어가지고 전문가 모시고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4분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갑자기 2분이 또 늘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당국의 대응도 문제고 뭐도 문제고 막 문제 많다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도 하는데 우선 정부 여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이게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 그렇고 세계적인 또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그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18개 나라로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사람 사이도 전파도 확인되는 마당에 그 위험성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 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네. 무사히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국회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비 후보들이 선거운동 방식도 직접 이렇게 주민과 접촉하는 방식보다는 악수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네네. 그리고 좀 대중이 이제 모여 있는 장소 이렇게 또 가지 않고 어머, 그러면은 유세를 어떻게 해요? 아직은 뭐 예비 후보니까 그런 유세 같은 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악수도 자제하고 밀집 지역에서 선거운동도 좀 금지하고요. 행사 같은 것도 있으면 축소하고 연기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제가 오늘 제 지역구에 제가 다 졸업한 모교 고교의 졸업식 초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봤더니 그 졸업식 행사가 분산해서 한답니다. 방별로 영상으로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졸업 후배들에게 졸업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줬었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다 함께 힘드시겠지만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두 분은 또 정치인이시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셔야 되고 밀집지역에 가셔야 되니까 건강을 조심하시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배 의원님? 예, 확진 환자가 4명에서 2명이 늘어났다. 숫자에 또 2명이 늘어났다 이런 것보다도 더 현장에서 국민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직업 정치인으로서 습관적으로 식당 같은 데 가면 악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악수를 맞아요. 하는데 한 분이 저보고 심각한 표정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있다면서 소매를 자꾸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네, 이랬다 그렇죠. 갔더니 요즘은 악수하고 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반응이 4명이 됐으면 수준이 아니고 매우 심각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조치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침 그 얘기를 하셔서 좀 여쭤보는 건데 오늘은 이제 저희 전 세계로 300여 명의 이제 교민들이 우한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에 도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아산 진천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꼭 님비를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격리 수용하는 그 관련해가지고도 좀 잡음이 있다. 이거 정부가 잘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메르스가 있을 때 창구를 할 때 우리가 대책을 한번 생각해보면 군 병원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격리 그렇죠. 시설 준비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지금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협상 능력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안 지역에 우한 중국이 바로 우한이고 우리 식으로 하면 우한 지역에 우리 교포 한 700명이 있어요. 전시기 2대 띄우면은 다 올 수 있는데 네. 이 전시기를 낮에는 오지 마라. 밤에 와라. 또 한 대만 와라. 중국이 그러죠 지금. 중국이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국의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우리 정부 역시 중국 눈치 보기가 너무 극심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름을 붙일 때도 발음이 힘들어요. 일본 내염, 홍콩 독감, 중동 메르스 이렇게 쭉 붙이면 되는데 중무한 이렇게 딱 붙이면 되는데 이름도 이렇게 복잡하게 붙인 것 자체가 좀 중국 눈치 보기 아닌가 싶고요.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중국 눈치를 많이 본다는 이런 국민들의 시각이 있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뭐 올 전반기에 여기까지 확장할 건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서울을 방문하게 돼 있는 부분하고 북한 제재 완화 부분에 중국과 협력이 될 부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인지 왜 이렇게 국민 건강이 관리 국민이 이렇게 전 국민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관철을 못시까 중국 눈치 보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좀 실망을 넘어서 좀 분노하는 분위기가 있다. 진천 아산에 가는 건 상관없으신가 봐요? 일단 우리 강 의원님 어떠세요?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도 뭐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국민 안전에 타협은 없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대응하라고 엄하게 지시를 내리셨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대응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협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이제 뭐 이렇게 이거를 정부 비판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또 한 번 큰 민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하셨던 그런 말씀 중에 귀담아 들을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국당이 여전히 이것 가지고도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정쟁 삼으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국민들이 한심하게 우리 정치권을 또 보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자체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전 세계 띄워가지고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오늘 8시쯤에 367명 무증상자들 중심으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사람이 좀 밀집해서 있을 때 전파의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분들은 철저하게 그 진천과 아산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할 하등의 기회가 없고 정부가 철저하게 그런 것들에서 방역 1중, 2중, 3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군요. 지역 주민들께서는 정부의 대응 조치를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권이 정쟁의 소지로 삼아서 또 과도하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공포 마케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정쟁을 삼았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민주당은 엄청나게 정쟁으로 끌어들였지만 저희들은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저는 어제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국방부에서요? 어떻게 국방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메르스 때 우리 정부 그 앞에 정부 했던 것을 경험을 해서 그걸 교본을 해서 대응하고 있는 건 잘한다고 해도 국방부가 잘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지금 중국 눈치 보기가 심하다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 국민 눈높이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이름 붙이는 것부터 해서 너무 중국을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WHO에서 그렇게 권고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죠. 정부가 단독으로 그 이름을 정한 게 붙이더라도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가 홍콩 독감, 일본 내염 이렇게 붙여서 국민들이 쉽게 해서 이게 주의하도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중국 눈치 보기 심하다는 게 한국당이나 제 입장이 아니고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중국 눈치 본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요. 우리 두 분 의원님께 여러분들의 의견 전달하고 확실한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검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논란 관련해가지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서 13명을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무더기에 기소했다. 이성일 서울중앙지검장만 반대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말 제가 봐서는 정말 이렇게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기소권 남용을 넘어서 기소권 악용입니다. 기소권 악용이다 이제는. 여전히 이렇게 수사가 아닌 정치에 집중하고 있는 열중하고 있는 일부 정치 검찰의 민낯이
열실이 드러난 네. 정말 무더기 기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를 겨냥한 이 검찰 개혁 적대감에서 출발한 표적 과잉 편파 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자체가 2018년 3월 이전에 경찰에 앞서서 김기현 측근에 대한 혐의를 내사를 하고 조용히 종결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또 이걸 무혐의 처분했던 게 네네. 2018년 3월 그 전후의 모습입니다. 2년 가까이 뭉개오다가 검찰 개혁이 가시화되니까 뜬금없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더니 판을 키우고 네.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었다. 아니 2018년 그때는 본인들도 다 내사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이 이거 가지고 기소 의견을 성취하니까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무혐의를 했는데. 예. 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와가지고 다시 만지더니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만들었는데요.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이 토착비리 의혹은 완전히 덮어버렸고 네.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벌였던 편파 표적 과잉 수사다. 그리고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마저 네. 해를 넘기도록 뚜렷한 혐의조차 입증을 못하고 네. 정부 여당이 마지막으로 타격을 주겠다라고 그것도 총선 직전에 철저하게 이 총선판에 개입하겠다라는 정치 메시지를 준 검찰의 거다. 예. 무더기 기소, 검찰 기소권의 악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백 의원님? 존경하는 강병 의원님. 존경하는 나오면 좀 불안해. 한번 무혐의 처리한 것을 왜 재수사했냐 네네. 강변하셨는데 뭐 우리가 국민들이 건망증이 걸린 것도 아니고 한번 무혐의 처리한 것을 우리 현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재수사를 많이 합니까? 네. 김학의 사건, 네. 장자연 사건. 그래서 그 미진했던 부분에 수사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사자들이야 억울하고 현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뭐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두려움을 안고 수사를 했겠어요. 그 수사에 따라서 13명이 기소됐습니다. 또 거기에 혼자서 기소한 게 아니고 여러 검찰 간부들이 했는데 이성윤 서울지검장도 다 기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임명된 공공수사부장까지도 기소에 동의를 했어요. 청와대는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전부 청와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게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어요. 이렇게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청와대는 사과해야 되고 청와대는 또 후속 조치로서 기소되어서 현직에 있는 그 분들은 면직시키고 사퇴시켜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정치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 다 정치 진출하는 데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네. 물론 최종심까지 무혐의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이거는요. 국민이 볼 때는 이 3년 청와대에서 3년 동안 집권 동안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보면은요, 이렇게 그 검찰이 이렇게 기소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철저하게 정말 그럴싸한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림을 그린다. 네. 예. 근데 정말 철저하게 끼워 맞추는 겁니다. 마치 그 인디안 기우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를 보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뭔가 짜맞춰진 그림에 뭔가 기소할 거리, 공소장에 쓸 거리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파고 또 파서 거기에 끼워 맞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판 결과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든 말든 우리는 일단 기소한다. 심지어는 소환자서도 필요 없다. 우리는 무조건 기소할 거야. 그렇게 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 이거는 검찰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지금 총선 코앞에 두고서 철저하게 검찰 개혁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타격을 줌으로써 총선에 철저히 개입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무오류 집단인가요? 검찰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그렇다고 있죠. 하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게 청와대의 큰 잘못이다?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한국당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고요. 한국당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나경원 황교안 대표 수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네. 국민들 이걸 보면서 검찰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아니라 봅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되게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그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그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 좀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대통령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네. 그 속상해 하시면 그러고 추미애 장관이 이 기소를 막으려고 한 여러 가지 한 조치들 국민들이 보면은 강병원 의원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분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